혈관이 나이 드는 거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 그 혈관이 노화가 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건가요? 사실 요새는 동안 외모다 뭐다 해서 실제 나이를 가늠할 수 어려울 정도로 아주 젊어 보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혈관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년이 되면은 누구라도 이제 혈관 질환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인체에서 가장 먼저 늙는 게 바로 혈관이거든요. 혈관이 나빠지면 이제 세포가 제대로 이제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이제 노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부에 뭐 주름이 지거나 푸석해지거나 탈모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차라리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빨리 알아챌 수가 있는데요. 이 혈관은 통증세포가 없기 때문에 70% 이상 막혀야지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이제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막히는 경우에는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뇌를 먹여 살리는 혈관이 막히면은 뇌경색, 터지면은 뇌출혈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주위만 봐도 이제 갑자기 정말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이 혈관의 문제는 너무나 이게 갑작스럽게 생긴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좀 막을 수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혈관의 구조부터 생각을 해보면 혈관은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막, 중막, 외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혈액이 닿는 부분이 이제 내막이 되는 거고, 이거 의학용어로 저희가 인티마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지혈증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인티마라는 내막에 아포리포 프로테인이라는 지질협착이 쌓이면 생기는 병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구조를 봤을 때 이게 두꺼워지게 만드는 주범은 이 내중막입니다. 이 내중막의 두께가 머리카락보다도 미세하게 0.1mm만 두꺼워져도 이것이 이제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은 2배를 증가를 시키고요. 뇌졸중의 발병 위험은 남성의 경우는 3.6배, 여성의 경우는 5.5배까지 증가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중막을 두껍게 만드는 이제 가장 큰 위험 요인은 그럼 뭐냐라고 하면 이제 고지혈증이라 이제 고혈압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일명 죽음의 이중주라고 불리우는 고지질혈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고지혈증과 고혈압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를 저희가 리포텐션이라고 하는데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고지질혈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 사람이 같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무려 17배 가량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이제 고혈압이라는 것은 혈압이 지날 때 압력을 말하거든요. 압이 높다 보니까 혈관 내막에 상처를 내게 됩니다. 혈액에 콜레스테롤 많으면은 그 콜레스테롤들이 그 상처에 가서 붙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혈관이 또 딱딱해지고 두꺼워지고, 그러다 보면 또 혈압은 더 올라가게 되고 더 상처를 내고,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사망률이 올라가는 거죠. 실제로 세계 52개국의 총 3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요. 고지혈증이 있으면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은 3.3배, 고혈압은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뇌졸중을 앓고 있는 환자의 67%가 고혈압을 갖고 있었고요. 중년기 뇌졸중은 절반 가까이가 고혈압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런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은 조기에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혈압과 함께 꼭 같이 관리해야 되는 게 고지혈증이잖아요. 근데 고지혈증에 대한 걱정도 참 많아요, 보통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병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을 보면 그냥 내가 진단받고 내가 갖고 있는 병 하나만 잘 관리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혈압이나 고혈당 같은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콜레스테롤을 꼭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관리가 안 되면 결국은 혈관 질환으로 생기는 합병증은 거의 반드시 발생한다. 단지 시기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건강검진 받고 나서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에 관한 얘기 참 많이들 나누거든요. 근데 정작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또 그게 이게 좀 실천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콜레스테롤을 콜레스테롤을 관리한다는 건 되게 막연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제 먼저 콜레스테롤 자체를 생각해 보면 모든 콜레스테롤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은 실제로는 신체의 세포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물질 중에 하나이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호르몬을 만들거나 비타민을 합성하거나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이제 모든 콜레스테롤이 다 불필요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범위가 정상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은 각종 혈관 질환을 비롯한 문제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한 건데요. 이 콜레스테롤은 하는 역할이나 아니면 그 분자 하나하나의 어떤 밀도에 따라서 뭐 이제 고밀도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HDL, LDL은 사실은 이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운반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단백질인데요. LDL 같은 경우에는 이 콜레스테롤을 우리 혈관 내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맥경화가 유발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혈관 청소부라고 하는 HDL은 간으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옮기고요. 또 대변으로 몸 밖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또 이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폴리코사놀입니다. 네. 이 폴리코사놀이 이제 쿠바를 장수국가로 만든 그 비결 중에 하나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폴리코사놀은 식물 왁스에서 추출한 천연지방 알코올 추출물인데요. 보통은 우리가 사탕수수 껍질에서 많이 이렇게 추출하는 천연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이 식물을 강력하게 여러 가지 뭐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방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혈관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LDL 생성을 억제하고요. 또 LDL 농도를 낮추게 됩니다. 반면에 좋은 HDL은 농도를 높이게 되는데요.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게 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는 이것이 이제 폴리코사놀이 콜레스테롤 조절에 이제 기능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폴리코사놀의 도움을 톡톡히 받은 나라가 바로 쿠바입니다. 쿠바는 사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굉장히 높고 이로 인한 사망률이 무려 70% 가까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992년부터 쿠바의 이제 국립과학연구소에서 나라의 이제 혈관 질환을 이제 개선해야겠다라는 취지로 이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한 물질을 찾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했고 그 결과로 찾은 것이 바로 이 폴리코사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바 정부에서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폴리코사놀을 지급을 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성공적이었으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1999년부터 쿠바 내에서 이제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해서요. 10만 명당 125.4명에서 8년 만에 10만 명당 78.8명으로 거의 60%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혈관 질환의 환자들 자체도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성인 38명을 대상으로 4주간 폴리코사놀 20mg씩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총 콜레스테롤은 11.3% 감소를 했고요. LDL 콜레스테롤은 22%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은 3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국내 대학교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폴리코사놀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했는데요. 8주간 매일 10mg의 폴리코사놀을 섭취하게 했더니 8주 후에 두 그룹 모두에서 HDL 콜레스테롤이 무려 36%가 증가를 했고요. 총 콜레스테롤 역시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폴리코사놀이 이제 우리 몸속의 그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는 HDL의 양을 이제 증가시킨다는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질적으로도 좀 좋아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평균의 크기보다 큰 모터를 갖고 있는 청소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청소기로 청소를 하면은 먼지를 빨아들이는 흡입력이 훨씬 강할 테니까 청소가 훨씬 깨끗하게 되겠죠. 그렇죠.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콜레스테롤 청소가 잘 된다면 혈관이 단면적도 넓어지고 그리고 이제 혈관의 안쪽에 딱딱하게 만드는 물질들이 적어지니까 혈관이 약간 유연해지고 네네. 그래서 혈관이 이런 수축이나 이완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잘 되게 되면 혈관 질환 자체가 이제 생기는 확률도 낮아지고 또 혈압도 낮아지는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폴리코사놀이 이런 원리를 가지고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최근에 일본에서 이 폴리코사놀을 먹는 그룹과
안 먹는 그룹을 나누어서 12주간 이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을 해봤는데요. 먹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폴리코사놀을 먹었던 그룹은 실제로 혈압이 7.2% 감소를 했고요. HDL 콜레스테롤은 6.3% 증가했다고 합니다. 폴리코사놀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체 적용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 실험에서는 LDL은 20% 감소한 반면 HDL은 16% 증가했고 수축기 혈압은 또 7.7% 정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폴리코사놀을 섭취할 때 우리가 좀 네. 특별히 좀 주의할 점 같은 건 있을까요? 아, 네. 이 폴리코사놀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모두 그 기능을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았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또 중요하겠고요. 또 좋다고 과량 섭취했을 경우에는 근육 경련이나 손발에 이런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하루 권장 섭취량을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